혹은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는 어떤 그런 그 기존의 형식에서 이제 탈피하는 노력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저항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게 또 현대 흐름인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윤호근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1년 독일 기센에서 현대무용가와 함께 작업한 헨리 퍼셀 오페라 디도와 아이네스 이후에 2019년에는 또 한국에 오셔서 안상수 안무가님과 쿠르트바일의 오페라 마오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 협업을 시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번 공연, 이번 협업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떤 궁금합니다. 저한테 중요했던 건 먼저 어떤 형태의 공연보다 프란츠 슈버트의 겨울 나그네의 내용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 오던 작품이고 또 많은 연주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제가 경험도 하고 영감도 얻고 그래서 이 겨울 나그네 윈터 라이즈의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프란츠 뮬러의 그 겨울 여행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슈버트의 그 인생, 삶, 고독, 죽음이 어려져 있는 작품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이 삶에 있어서 고독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이 작품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창작자에게 많은 가능성을 줍니다. 현대무용과 리트가 만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저도 한 장르고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다른 유럽에서는 이 윈터라이즈를 가지고 현대무용도 많이 했고 또 작곡가들이 새로운 현대음악으로도 재작곡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클래식의 영원성, 생명력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오늘 그 남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또 이 슈버트가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진 게 오늘 감독님이 본인의 삶도 이 안에 투영시킬 수 있잖아요. 저도 연주를 하면서 슈버트의 세계에 들어가서 침잠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연주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들으실 때 전혀 다르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어떤 의식적인 협업보다는 작품의 본질을 통해서 개인의 많은 상상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보다는 이제 훨씬 너무너무 경력이 기신 두 분하고 이제 저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열린 태도랄까요? 뭐라 해야 되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식을 만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어떤 영감이 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또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슈베르트 원래 원곡 오페라 아니죠, 가곡 원작 겨울 나그네는 총 24개의 연가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댄스 콘서트에서 총 10곡이 사용이 됐고요. 근데 특별히 5번 곡 보리수가 4개의 장면에서 총 6번 이제 변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연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겨울 나그네 시간에게가 아니라 겨울 나그네 보리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선생님 특별히 왜 보리수를 중심으로 이 공연을 구성하고 싶으셨는지, 또 윤호근 단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슈베르트 이야기에 덧붙이고 싶으셨던 남정호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보리수에 관한 거는 제가 팜프렛에 아버지에게 받침춤이라고 해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보리스라는 음악이 이 작품의 꽃에서 저희 아주 엉성한 허밍에서부터 그 어린아이 예술이, 그다음에 정말 그 프로페셔널 가수, 그 사이에 또 아쿠디언 소리, 뭐 여러 변주를 거쳐서 이 소리가 이 작품의 중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 보리스를 뭐 그냥 음악으로 들었지 가사는 명확하게는 이번 작업하면서 그 우리 음악 감독 최호진 선생님이 이안도 스트리트가 저건 겨울 나그네라는 두꺼운 책을 주면서 이걸 읽어라.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야, 이 보리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음악이구나. 거의 그죠? 거기서 여기서 안식을 해라는 말이 여기서 죽어라, 여기서 쉬어라라는 그런 느낌을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가진 개인적인 것은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어느 정도는 그 노스탈직한 그런 감정이니까 그것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저희 이제 또 많은 대화를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했지만 윤호근 선생님께서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또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항상 그 많은 준비를 하셔서 연주를 하시고 또 그 대화 중에 죽음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슈베르트의 죽음의 미학. 아까 첫 번째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보리수가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재해석하셨는지 연기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윈터라이즈의 겨울 나그네가 아니라 이 작품의 플롯은 겨울 여행입니다. 그 동양으로 오면서 이 겨울 여행이라는 의미가 사람으로 함축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데 이 작품은 어떤 한 사람의 비극이 초점이 아니라 겨울 여행이라는 마지막 종착점으로 가는 그 과정 현상을 이 작품에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뭐 시련을 당한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소사이어티에서 벗어나서 뭐 죽음을 찾아간다 이런 평범한 내용이 아니고요. 슈버트가 31살 때 이제 숨을 거뒀는데 죽기 4년 동안 매독을 앓았습니다. 매독을 앓아서 그 본인의 삶이 점점 이렇게 고갈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작품이 겨울 나그네가 마지막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슈버트의 이 작품을 통해서 슈버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어떤 서포트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그 31살 동안 작품을 600곡을 작곡을 했거든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작곡하고 밥 먹고 작곡을 하는 곡인데 그 600곡을 31살 동안 작곡한 그 영감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때의 발라드 마왕에서는 어린 아이가 열병에 앓아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집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 그 어린 아이가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마왕이고요. 그 다음은 슈버트 두 번째 죽음과 관련된 작품이 죽음과 소녀입니다. 죽음과 소녀, 작은 이트도 있고 현악 사진도 들어있습니다. 마왕에서는 어린 아이의 죽음, 죽음과 소녀는 어린 소녀의 죽음. 슈버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죽음이라는 그 테마가 자기 안에 작품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삶이 고갈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작품들을 쓰게 되는데 마지막 작품이 윈터라이즈입니다. 윈터라이즈에서
보리수에서 마지막 이게 4절로 돼 있는 마지막 단어가 도르트 핀드스 다이네루 거기서 내가 안식을 찾으리라 그런 내용으로 보리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리수에서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기가 안식을 취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이 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작품에 깔려 있습니다. 죽음의 미학이라고까지는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사실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수가 린든바움이 24곡 중에서 5번째 불려주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젊은 이 주인공이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서 그녀의 발자국을 찾겠다. 자기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눈을 녹여서 그녀의 발자국을 찾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본인이 지쳐갑니다. 본인이 이 얼음 속에서 이 추운 겨울 속에서 자신의 삶이 소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5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린든바움이 나오는 게 보리수가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 전부 다 단조에 슬프고 비장한 곡이 나오다 갑자기 너무나 편안하게 아름다운 보리수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더 그냥 포기하자, 내려놓자, 릴렉스하자 이런 의미에서 불려진 보리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면 토마스 만의 큰 소설 중에 마의 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우버베르의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독일 사람들과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살의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토마스 만의 나의 상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장면에서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보리수란 과연 무엇인가 안식을 취한다. 그리고 그게 안식이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이제 커넥션이 있는데 이게 더 나가면 와그나의 트리스탄과 이걸 때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랑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하나의 마지막을 종착역을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일말로 페클레rum이라고 하는데 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용이라고 번역해 내시는데 죽음이 하나의 그러니까 오늘 쓰여진 연주된 작품 중에 Der Lionland 거리의 악사의 마지막 장면에도 마지막 가사가 Wunderliche Alter, willst du mit mir gehen? willst du meine Lieder, deine Leier drehen? 그러니까 이상한 노인이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니까 나의 노래에 당신의 손풍금을 연주해 줄 수 있겠소? 하고 작품이 끝납니다. 결코 24번이 끝났을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그 작품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다시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윈터라이저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을 연상을 보여준 것이 죽음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지 않고 오픈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비밀, 아름다움, 이야기라는 죽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 연상들이 슈버트의 음악과 텍스트에 그 어떤 작품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오늘 공연하면서 저도 이 작품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작품을 공연을 하면서 과연 어떤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죽음이 과연 고통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지금이 더 이렇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또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또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공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렇게 저희가 이런 풍부한 생각을 공부가 많이 함께 됐어요. 네, 그 변용이라는 말씀이 사실 좀 인상 깊었고요. 그 안무 전체적으로도 그 변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해골이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뼈가 우리 몸 안에 있지만 또 그걸 밖으로 꺼내서 하시고, 뭐 아이와 또 백발의 노인이 함께 있는 장면이라든가, 큰 남성 코트를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안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를 좀 넘겨서 보셨던 감상이나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시면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특히 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질문거리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죽음까지 거론이 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인프라이제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윤 선생님 의견하고 약간 다른 게 원래 겨울 여행이라는 제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나그네로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번역이 참 좋았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겨울 여행하면은 뭔가 낭만이 좀 있거든요. 뭐 설국 여행도 쓸 수 있고, 뭐 추울 때 온천 찾아가는 여행도 쓸 수 있는데 이 곡은 원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나그네 하면은 그런 낭만적인 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나그네에 대한 번역이 오역이지만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아마추어가 느끼기에는 뭔가 쓸쓸함, 아련함, 고독 늘 이런 생각만 해왔는데 오늘 그 남 선생님 춤을 보고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또 다른 단어가 참 괴롭다,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 선생님이 이 춤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은 고해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저는 그게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동안은 곡을 들으면서 느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 춤을 보고 이게 괴로움도 여기 섞여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삶이 고해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 나이까지 살다 보면은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네 아주 괴로울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삶 전체가 뭐 고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 괴로움을 또 극복해서 또 극복하는 그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무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나를 학대해도 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또 성취했을 때 굉장한 또 환희가 있어요. 네, 그 환희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싶은 또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삶도 이제 어렵다고 피해가는 것도 해봤고요. 또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이게 보시면 너무 가볍게 추셔서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 저 해골이 정말 무겁거든요. 저도 잘 못 드는 거를 번쩍번쩍 머리로 이시고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비하시면서. 또 질문 있으실까요?